어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코트에 단순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얼굴도 아니었고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품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말 한마디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며 나이가 들어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기회와 행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품격이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리 비싼 성형수술을 받아도 명품 옷으로 온몸을 감싸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대체 진정한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외모의 특징, 동서양 철학자들이 밝혀낸 품격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영원한 우아함의 아이콘 오드리 헵번이 생전에 남긴 아름다움의 비결까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참 인상이 좋다거나 뭔가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확한 생김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에 남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 이 차이는 단순히 이목구비의 생김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서양의 관상학과 현대 심리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매력적인 첫인상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윤기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성공할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피부의 생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들이나 성공한 기업가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완벽한 피부는 아닐지라도 분명 생기와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첫인상 효과 연구에서도 피부 상태가 첫인상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건강함입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특별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피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윤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20년간 지속해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피부 윤기는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나온 것이었죠. 피부 윤기를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고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할 때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색이 밝아집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한 달 후 거울을 봤을 때 분명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역시 품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우아하고 편안한 미소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드는 미소가 아닌
마음의 평온함에서 나오는 은은한 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듀센 미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진짜 기쁨에서 나오는 미소로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과 근육까지 함께 움직이는 미소입니다. 가짜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지만 진짜 미소는 눈이 함께 웃습니다. 이런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정한 미소를 기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동료의 친절한 인사, 집으로 가는 길에 본 아름다운 노을까지. 이런 작은 감사함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3번째는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또는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말들은 모두 얼굴에 나타나는 내면 상태를 읽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으면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의 생동감은 주로 눈과 표정근의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표정근이 경직되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표정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눈에 생기가 돕니다. 일본의 유명한 표정 연구가 오카다 다카시 박사는 얼굴 요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5분씩 거울을 보며 의식적으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놀란 표정, 기쁜 표정, 평온한 표정을 차례로 짓다 보면 표정근이 유연해지고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얼굴 생동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가에 그늘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인생에 서광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서광은 상서로운 기운, 즉 좋은 운을 의미합니다.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다가올 때나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고 이런 변화는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자관이라고 합니다. 좋은 운이 올 때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집니다. 이마는 천기가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자 운명의 변화가 처음 나타나는 부위라고 여겨집니다. 세안할 때 이마를 특별히 신경 써서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십시오. 얼굴이 밝아졌다,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은 주로 이마 상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면 큰 운이 올 징조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마의 밝기는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마가 어둡고 찌푸린 느낌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이혼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마가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면서 점차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시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외모에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운명에 영향을 미친 사례였죠. 이마를 밝게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안하고 헤어스타일이 이마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이마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쉬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2번째 징조는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면의 상태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는 눈이 날카롭고 인상이 강해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해지면 눈과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인상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눈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한 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으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대부분 부드럽면서도 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십시오. 장시간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대신 멀리 있는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눈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검지와 중지로 눈가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하루 5분씩만 해도 한 달 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가에 편안함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을 복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상학에서 입은 복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편안한 인매를 만들려면 입을 꽉 다물지 말고 특히 어금니를 깨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면 화가 나도 금방 풀리고 편안한 인매가 생겨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금니를 깨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의 표현으로 턱 관절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상도 딱딱해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편안한 인매를 만드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살짝 갖다 대고 어금니 사이에 쌀알 하나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할 때도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귀가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는 귀의 크기보다 색깔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귀의 색깔은 혈액순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강하고 운이 좋을 때는 귀색이 맑아집니다. 여성분들은 살짝 늘어지는 스타일의 귀걸이를 착용하면 귓불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틈날 때마다 귀를 살짝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과 간, 심장의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귀에 온몸의 경혈점이 모여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귓불 마사지는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세안 후 귀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천천히 문지르면 됩니다. 또한 귀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귀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귀 뒤쪽까지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세심한 관리가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 전체의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얼굴이 좌우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썹의 높이, 입꼬리의 각도, 어깨의 기울기, 걸음걸이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얼굴과 몸의 좌우 균형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면 관상이 좋아지고 불을 부르는 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며 윙크해 보십시오. 한쪽이 더 어렵다면 그쪽 근육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한 쪽을 더 자주 운동시켜 주십시오. 또한 음식을 씹을 때도 양쪽을 번갈아 사용하도록 의식해 보십시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얼굴 근육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가방을 들 때도 양쪽 어깨를 번갈아 사용하고 다리를 꼬고 앉을 때도 방향을 바꿔가며 앉는 것이 좋습니다. 관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심상입니다. 심상은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반영된 것으로 타고난 사주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타고난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관상불변 심상가변이라는 말처럼 기본적인 관상은 바뀌지 않지만 심상은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심상의 첫 번째 요소는 절제된 웃음입니다. 최고의 웃음은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은은하고 절제된 미소입니다. 이는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의 표정에서 나오는 고유한 편안함을 주는 얼굴 표정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지나치게 밝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웃음을 가진 사람은 큰 복을 얻는 심상을 갖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미소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유는 바로 절제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 미묘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절제된 미소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 보십시오. 치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웃어 보십시오. 이때 눈가도 함께 부드러워지도록 의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표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몸짓입니다. 과장된 몸짓은 거짓과 불안의 표현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이 필요 없고 거짓을 말할 때 과장이 들어갑니다. 다리를 떨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운을 부르는 두 번째 심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바디 랭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짓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불안하면 손을 비비거나 다리를 떨게 되고 자신감이 있으면 자세가 곧아지고 움직임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몸짓을 만드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을 때 등을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말고 살짝 떨어뜨려 앉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곧아지고 당당한 자세가 됩니다. 걸을 때는 어깨를 뒤로 젖히고 시선을 정면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고요하면서도 힘 있는 눈동자입니다. 말할 때 눈의 크기가 자주 변하지 않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빛이 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의 선함과 고요함을 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것이 눈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강한 눈빛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5초 동안 응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도 눈빛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 가만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눈빛도 평온하면서 힘있게 변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변화가 적은 평정심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이 관상학에서 말하는 네 번째 심상입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날씨, 교통체증,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정신은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믿고 거짓 없이 진실하며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바른 행동을 만들고 이것이 최고의 심상을 완성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외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고 진실한 사람은 눈빛이 맑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른 행동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거짓말이라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차림은 운을 좋게 만들거나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대충 입는 사람의 재산 차이는 10배에서 100배까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상학 연구에서도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쉽게 동의를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옷차림은 우리의 자신감과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클로즈드 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운을 막는 첫 번째 옷차림은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입니다. 이는 수명이 다한 옷으로 버려야 할 옷을 계속 입는 셈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이 중요한데 생기가 넘치는지 사기가 넘치는지에 따라 번영하거나 몰락하는가가 결정됩니다. 옷걸이도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 대신 좋은 나무나 벨벳 옷걸이를 사용하십시오. 늘어진 옷을 입으면 실제 능력보다 과소평가받게 됩니다. 옷의 수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 부분이나 소매 끝이 늘어났다면, 색이 확연히 바랬다면, 세탁해도 냄새가 남는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워서 계속 입는 것보다 새로운 옷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옷장 정리도 중요합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너무 많은 옷보다는 적어도 품질 좋은 기본 아이템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슐 워드로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적은 수의 옷으로도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입니다. 이는 게으르고 세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으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옷을 어떻게 관리했고 옷차림이 삐뚤어지지 않게 얼마나 주의했는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옷 관리의 기본은 다림질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셔츠는 젖었을 때 잘 펴서 걸어두면 다림질 없이도 어느 정도 주름이 펴집니다. 또한 옷을 벗은 즉시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바닥에 던져두면 주름이 생기고 형태가 망가집니다.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름 방지 스프레이나 휴대용 다리미를 추천합니다. 작은 투자로 언제나 깔끔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낡고 더러운 신발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악의 요소가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경고합니다. 낡은 신발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신호이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기회도 오지 않고 성공도 어려워집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신발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관리가 잘 된 신발이 고급 브랜드의 낡은 신발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줍니다. 신발 관리의 기본은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입니다. 가죽 신발은 일주일에 한 번 구두약을 발라주고 운동화는 더러워지면 즉시 세탁하십시오. 또한 한 켤레만 계속 신지 말고 여러 켤레를 번갈아 신어 신발이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운을 부르는 옷차림에 포인트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목걸이에는 펜던트, 반지에는 보석, 옷에는 디자인 포인트가 있듯이 말과 행동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 모두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착용하고 여성은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십시오. 단, 과도한 장신구는 오히려 운을 막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세서리는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적을수록 좋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포인트 액세서리가 전체 코디네이션을 완성시킵니다. 예를 들어 심플한 블랙 드레스에 하나의 우아한 목걸이, 정장에 품격 있는 시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계는 특히 중요한 액세서리입니다. 시간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 색과 함께 조합하십시오.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하며 휴식, 마침, 죽음을 의미합니다. 검은색만 입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소심해지며 심리학적으로도 의욕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검은색 옷은 반드시 밝은 색과 함께 입어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컬러 심리학에 따르면 각 색깔이 우리의 기분과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무겁고 우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흰색이나 베이지, 파스텔톤의 색상을 함께 사용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지만 과하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고 파란색은 신뢰감을 주지만 너무 어두우면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기본 색상으로 정하고 거기에 포인트 색상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분명 유리한 점이 많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우라와 매력입니다.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가 모든 인상을 결정합니다. 바른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멋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자세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편 자세는 밝고 자신감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어깨를 움츠리면 존재감이 약하고 어둡다는 느낌을 줍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절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지금 당장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바른 자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어깨, 골반, 발목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등, 엉덩이, 발뒤꿈치가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양팔을 벽에 대고 가슴을 쭉 펴는 스트레칭을 매일 30초씩 3번 해 보십시오. 또한 어깨 날개뼈를 등 중앙으로 모으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작업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호감을 불러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이런 작은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의자째로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몸짓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듯 덧붙이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동적 경청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뜻인가요? 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노력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질문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 같은 질문이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목소리도 매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간격을 의식하십시오. 크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면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밝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훈련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복식 호흡을 익히십시오.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면 목소리가 더 풍부하고 안정감 있게 나옵니다. 손을 배에 올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또한 발성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아에이오 발음을 크고 또렷하게 반복해 보십시오. 입 모양을 과장되게 하면 발음이 더 명확해집니다. 말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느리면 답답해합니다. 적절한 속도는 분당 150에서 160단어 정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배워 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를 줄이고 끄덕이더라도 천천히 크게 끄덕이십시오. 너무 자주 끄덕이면 지위가 낮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보고 눈 깜빡임을 줄이십시오. 아이 컨택트는 매력적인 몸짓의 핵심입니다. 아이 컨택트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직접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눈썹 사이를 보십시오. 상대방에게는 눈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대화 중에는 50에서 70% 정도의 시간 동안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00% 바라보면 부담스럽고 너무 적으면 관심 없어 보입니다. 눈 깜빡임도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적게 깜빡이면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깜빡이면 부자연스러우니 주의하십시오. 칭찬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사소한 일에 반사적으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배려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는 배려를 상대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배려는 자신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먼저 만족시키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친절하십시오. 타인이 아닌 자신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력적인 배려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칭찬을 받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겸손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칭찬하는 사람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히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라고 덧붙이십시오. 과도한 사과도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죄송합니다를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잘못했을 때만 사과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나 실례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욱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나이가 들면서 외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성숙함이 외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젊음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웃음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십시오.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만 복내. 웃는 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웃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줄이고 엔돌핀과 엔케팔린을 대량 분비시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하루 한 번 크게 웃으면 면역력이 3일간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으니 하루에 여러 번 웃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웃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웃음이 심장병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웃음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웃음을 늘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웃긴 책을 읽거나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유머러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유명한 스님은 화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화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내면 상태를 해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중독성이 생기고 건강에도 나쁩니다. 화가 날 때는 이 상황이 화를 낼 가치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적절히 다루면 정신과 신체 건강이 모두 좋아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6초 룰입니다. 화가 날 때 6초만 참으면 감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1부터 10까지 세어 보십시오. 둘째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와 같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는 즉시 분노를 줄여줍니다. 셋째는 신체적 거리 두기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인생은 영화 스크린과 같아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감사의 과학적 효과는 놀랍습니다. 가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면역력도 더 강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건강해서 감사하다보다는 오늘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지 않아서 감사하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자신의 마음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드리 헵번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진정한 우아함을 지닌 여배우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배우는 우아함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내적인 우아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나이 듦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데뷔하고 40년이 지난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햇볕에 눈을 가늘게 뜨고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63세의 나이처럼 보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안티에이징이 큰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며 각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듦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각 나이대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20대의 에너지, 30대의 자신감, 40대의 깊이, 50대의 지혜 등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둘째, 내적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지식과 경험, 지혜가 쌓일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드리 헵번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발렌시아가와 지방시와 함께 만든 오드리 스타일은 우아함의 비밀은 단순함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했습니다. 당시의 옷은 낡아서 해질 때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아한 옷이에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패션 트렌드가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과 실루엣을 파악하십시오. 둘째,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것만 선택하십시오. 셋째, 몇 가지 기본 아이템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그녀의 비결이었습니다. 음식이나 건강관리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겉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만 사는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녀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난 스스로 규칙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걷기를 좋아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푹 자려고 노력해요. 자연스러움의 핵심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기쁘면 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이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오드리 헵번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세계의 정원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의 정원이었어요. 초록빛 자연에 항상 감사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과일나무가 가득하고 채소를 마음껏 심을 수 있는 나만의 정원을 갖는 것. 자연과의 교감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꼭 큰 정원이 아니어도 작은 화분 하나라도 기르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베란다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바다에 나가 보십시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도 가져 보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도 배울 만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과거는 지금에 감사하게 해주고 미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진 않거든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발가락의 감각을 느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이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기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도 오드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차 한 잔을 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삶이 끝난 순간이에요.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존감도 높다고 합니다. 이는 도우미의 기쁨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품격의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깨달으셨나요? 진정한 품격은 비싼 명품백이나 화려한 주얼리에 있지 않습니다. 품격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값비싼 화장품에도 백화점 명품관의 옷장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미소에, 눈빛에, 목소리에, 그리고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거울을 볼 때 좀 더 밝아 보이는 얼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해하는 모습, 대화에서 좀 더 집중하는 상대방의 태도 등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내 얼굴에서 좋은 기운이 흐른다. 오늘도 행운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은 성별을 초월합니다.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말, 나누는 정신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심리학 교수가 말하는 신발로 사람을 꿰뚫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인생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영상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